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 사연을 읽어봐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고 레슬링 선수를 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꿈이 좌절되었고 현재는 동네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남편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남편의 수입으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100일가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항상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쳇바퀴 굴러가듯 답답한 일상이 지겨워져서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을 통해 남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한 끼 먹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때때로 저희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러 오셨고 맛있는 음식들도 갖다 주시고 정말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절에는 많이들 그렇듯 아주 일찍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낳으셨기에 지금은 겨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죠. 사회에 나가서 보면 저와는 거의 언니 동생 뻘로 보일 정도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옆에 어떤 예쁘신 여성분과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었고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오시던 길에 마주치게 됐는데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셨다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같이 와서 계신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사실 외모는 연예인에 견줄 만큼 상당히 미인이어서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안 연예인들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완전한 아가씨였죠. 뭔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외모며 몸매도 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서 약간은 자괴감이 들었네요.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살도 제대로 못 뺀 상태라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남편의 사업차 5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시던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되었고 산책을 하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눈 감추듯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같이 저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뭔가 TV에서 보던 교양 있는 여자처럼 엄청 다소곳하게 천천히 음식들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뭔가 거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더니 누가 안 빼더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먹는 게 다 살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졌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투에 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는 운동 꾸준히 해서 엄청 날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임신한다고 다 저렇게 되나? 임산부라고 막무가내로 먹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졌고 더 이상은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가 아는 분인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늘 잠깐 보고 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와서도 아까 들었던 재수없는 말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는 중이었기에 제가 끼니를 대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모유 수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서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차리면서 한두 개씩 집어 먹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식사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냐고 핀잔을 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분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저를 건들더군요. 저는 그날은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라는 둥 이제 슬슬 같이 운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창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유 수유하느라 그런 건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임산부들도 전부 다 너처럼 살이 많이 찌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반박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는 하루에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면서 겨우 몸매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힘들어해서 회사에도 빨리 나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살쪘다고 구박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기어코 불난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 못 봤냐고. 그분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매번 이렇게 핑계만 대냐고 하더군요. 저도 결국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쉽게 관리가 된 것 같냐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외모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운동도 다니고 피부관리며 성형이며 돈 써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러면 그분 남편처럼 당신도 나 편하게 살 수 있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말하라고. 나도 돈만 많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관리 받고 성형도 해서 예뻐질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분했는지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 좀 주워 먹었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남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로 말하듯이 나쁜 말들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인지 주말인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 같이 살 남편인데 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춰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도시락을 열심히 싸서 화해하러 왔는데 제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너무 허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 통 없더니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와서 정신없이 있느라 연락도 못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조문객 받고 내일 새벽 일찍 올라갈 테니 걱정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제 도시락 가지고 갔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자신이 못되게 말한 게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날로부터 몇 주 정도가 지난 뒤에 저는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니 참 곱디 고운 자태를 가진 여성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런 몸매 좋은 여자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의 팔뚝을 치면서 웃어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동을 하다가 남편은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됐고 저를 보더니 약간 놀라면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온 거라며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개인 PT하고 있느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운동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제부터 갑자기 운동 시작한다며 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대뜸 언제부터 헬스장 끊었고 왜 많고 많은 헬스장 중에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하냐고 따지는 것도 웃겼으니깐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도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중히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끝나고 제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뭔데 밥을 먹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긴 했지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어서 쿨한 척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부터 제 신경을 긁더군요. 우리가 처음 본 지도 벌써 한 달 정도가 됐죠? 라며 아직도 운동은 시작 못하셨나 보네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따라왔나 싶었습니다. 울컥해서 면전에 대고 욕을 내뱉을 뻔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아직 저는 20대라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기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싼 수강료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도 금방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늘려드리라고 하고 그분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약 올렸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밤늦게 들어오더군요. 요즘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요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땜빵 채우느라 그런 것도 있고 예전보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늘었다기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를 2배 가까이 더 넣어줘서 요즘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을 마주치게 되었죠. 별로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게 됐죠.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만나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모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엄청나게 표정이 일그러지셨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의 뺨을 때리고 친구분의 머리를 잡아채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시면서 친구라는 게 고작 만날 사람이 없어서 친구 아들을 꼬셔내서 가정 파탄내게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순식간에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마트 직원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세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생각나서 귀국을 했던 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점점 막대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만났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음식도 떠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서글펐다네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쳤다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모든 게 다 거짓말 짓거리를 했다는 거요.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날 이 여자와 불륜짓을 했던 거였고 얼마 전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전날 등록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만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남편 놈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군요. 왜 그 말을 자신한테 미리 안 했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착하신 분이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둘 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게는 저딴 인간들 상종조차 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완강하셔서 절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문자로 사과를 하고 있네요. 정말 호기심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생각하고 만났겠냐며 그때는 자신이 미쳐버린 거라며 자신은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아이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달리 제 딸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두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해주겠다고 아기를 낳을 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 못 들었냐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고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저렇게 아들을 내치고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남편이 없으면 남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또 있을까 싶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운동이라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운동에 있어서 약간 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2명 있는 주부라고 하면 절대 못 믿는다고 하는 소리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도 만족해 했습니다. 주부가 되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면 너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연애 시절과 다름없이 애정이 깊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랬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족이라고는 친형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2분인 혈육이라 그런지 사이가 아주 돈독했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심심치 않게 아주버님을 만나왔었고 결혼 후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챙겨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셔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버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버지께서 주식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전 재산을 전부 걸게 되는 실수를 하셨고 그 결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제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때 아주버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에 혼자 계신 아주버님께 반찬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아무튼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지만 정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가면 아주버님은 항상 러닝 나시에 트렁크 속옷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옷은 좀 정상적인 복장으로 입고 있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께 그렇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제 나름대로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서 표현을 해봤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재수씨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싫은 거냐고 하시면서 되묻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찬 냉장고에 넣어드리고는 얼른 아주버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알면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아주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한 번씩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산으로 급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없는 남편을 도와서 짐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마음에 당장 뛰쳐나가서 친구를 불러 술이나 마시고 싶었죠. 하지만 아주버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반찬 준비를 했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술 냄새가 퍼졌고 아주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이더군요. 식탁을 보니 제가 해다 드린 반찬과 함께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께 무슨 술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드시냐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찌개라도 해드린다면서 얼른 요리를 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고맙다며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번 자기 반찬까지 해다 주느라 몸이 고생이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해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마셨죠. 저도 평소 주량의 한 병은 거뜬히 마셨었기에 쉽게 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주버님과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버님과 진솔한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아내 되셨던 분이 사이비 모임에 너무 심하게 빠지시는 바람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 주량을 넘어서서 더 마시게 되었죠. 근데 평소와 달리 무더운 여름에 빈속으로 마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빨리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사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시면 필름이 엄청 심하게 끊기는 편인데 결국 그날 저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아주버님은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머리도 빙빙 돌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대답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저를 부축해줬고 저는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웠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잠을 자다 잠시 깼는데 아주버님이 옆에서 제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었고 저도 술에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남편인가 착각하고 정신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를 끌어안았고 그날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나서 아주버님께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최대한 빨리 빚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앞으로 가져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해줄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기도 우습고 그런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우리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좋았던 거 아니냐며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부터 마법이 걸리는 날인데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2줄이 뜨더군요.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셋째 생각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조심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되면 저를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볼게 뻔했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을 하게 됐다고 욕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아주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비열한 말투로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며 술 먹고 꼬리칠 땐 언제고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주버님이라는 것도 잊고 달려가서 아주버님의 얼굴에 뺨을 때렸습니다. 아주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박살나면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주버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이게 어디서 얼굴을 때리냐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엄청 세게 밀려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런 행동을 보고 나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몸을 살펴보니 밀쳐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 엄청 크게 멍이 파랗게 들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러웠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저녁까지 잠이 들었던 거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방에 불이 켜지더니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펑펑 운 탓에 화장은 엉망진창이었고 몸에 큰 멍이 들어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하라고 계속 저를 다그쳤죠.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몸에 멍자국이 선명한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너무 멍청한 실수를 또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추궁하던 남편은 갑자기 침대 옆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더군요. 살짝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더니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라고 하며 소리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빨리 말하라며 저에게 계속해서 물었고 저는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아주버님 반찬 갖다 드리러 갔다가 술 마시고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미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아주버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버님 댁에 다가가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었고 아주버님의 얼굴 상태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딴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소리내 울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와이프 간수는 네가 잘해야지 도대체 왜 나만 이상한 놈으로 만드냐고 하더니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천막한 네 와이프 데리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도 내어줄 것만 같았던 두 형제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이가 무너졌습니다. 저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남편에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 둔 남편의 잘못이라며 남편 탓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저딴 더러운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더니 큰 소리로 욕을 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제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볼 때마다 상처가 됐지만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주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것조차도 벅찬 상황이었고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버님에게 맡기기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큰아빠라고 불러야 하지만 큰아빠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싶고 이런 거지 같은 족보를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아이의 잘못도 아닌데 기껏 낳아놓고 내팽겨 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된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알았던 건지 제가 아주버님의 아이를 낳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일단은 남편에게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잘 지내고 있었는지 물었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고 숨도 안 쉬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고 했습니다. 불륜짓거리도 이해 안 되는 판에 지 남편 형의 아이를 낳아놓고 지금 자신을 걱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냐고 했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내가 왜 이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도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형이랑은 이제 연락을 끊었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2번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영원히 연락을 끊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제발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사이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버님과 저 사이에 생기게 된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아주버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는 제 남편이 더 소중했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같은 얘기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남편을 보니 너무 반가웠고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게 된 건지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절대 다시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저는 아주버님과는 연락을 끊게 되었고 집도 절대 길 가다가 마주칠 일도 없도록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서 예전과 같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파탄이 났던 저희 가정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상처 준 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론만 두고 말하자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만큼 서로를 애정하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버티기로 했던 거였죠. 그렇게 날이 갈수록 남편은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희는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잘 살고 있냐면서 묻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뱃속에 품고 지냈던 날들이 생각났고 잊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말하면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고 와도 된다면서 자신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반성한다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아주버님과 2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 속이게 되는 것만 같아서 몰래 갔다 오기도 마음에 쓰이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이를 보러 갔다 온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제 스스로도 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